검찰개혁 네. 이야기 한번 좀 다뤄보죠. 어제 그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있었습니다. 네. 민정수석에 검사 출신의 한찬식 네. 수석이 임명이 됐는데 이를 두고 딴지 게시판은 뭐 이 대통령을 거의 난리인가요? 역적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요? 그러니까 저기 문재인 정부 수사했던 뭐 동부지검장이었다. 뭐 그런 이유를 들고 또 김현장 변호사 아니냐 뭐 그런 얘기인데 김현장 출신의 민주당 의원도 적지 않습니다. 네, 그 점은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먼저 전제를 깔아야 되는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제일 딴지를 많이 걸었던 당내 인사 패널 전부 합쳐서 접니다. 아, 이제까지 그래요? 처음에 강준욱 비서관 임명됐을 때 어어. 제일 먼저 이거 철회해 주십시오. 네. 그 책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아무리 보수 확장해도 내란 동조했던 사람이랑 같이 그건 안 하는 건 되죠. 그건 안 안 되지 돼요. 않겠습니까? 예, 물론 예. 제가 뭐 이재명 대통령 흔들려고 했겠어요? 그냥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정 운영함에 있어서. 근데 대통령께서 뭐 제 말 들은 건 아니지만은 그게 뭐 기자들이나 이런 데서 글이 많이 퍼졌고 네. 수용해 주셨어요. 즉 경질했죠. 네. 그다음 반대했던 게 강선우 당선 약간 의원이었는데 장관이었나요? 근데 예. 그거는 이제 진짜 별로 없었어요. 몇 명. 예. 엄청 부담스럽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국민주권 정부 대동세상 억강부약을 지금 표방하는 정부에서 자기 동료들 이렇게 갑질하고 했던 사람들을 특히나 약자들의 권익을 신장하는 부처에 수장으로 앉히는 건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의원 불패 신화가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숙고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자진 사퇴했어요. 뭐 저는 아무런 불이익 받은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지지층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맞잖아요. 맞는 판단이잖아요. 아니 저도 그때 이제 예. 강선우 후보자는 문제가 있다라는 예. 입장이었는데 예. 예. 그리고 이제 이해운 이제 지명자 때 반대했는데 그렇게 반대를 했던 제가 봤을 때도 지금 민정수석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별로 타당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문재인 정부 수사했다는 게 환경부 블랙리스트 말하는 거죠. 네네. 그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하고 재판받았던 거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겁니다. 아 그러네. 문재인 정부 끝나기 전에 이미 3심이 끝났어요. 그렇지. 예.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도하긴 했지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도한 것도 아닙니다. 아 그랬나요?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17년부터 19년 7월까지 그 중앙지검장이었죠. 서울중앙지검장이었죠. 네. 이거는 서울 동부지검장일 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일 때 한 게 아니에요. 윤석열 지시 받아서 한 게 아니었다. 지시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지검장이었어요. 그럼 얘기가 다르지. 예.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자마자 이 사람은 검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주진우가 당시에 부장검사로서 이걸 주도한 건 맞는데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해서 이 동부지검장이 한 게 아니라고요. 그때 당시 윤석열은 그렇군요. 서울중앙지검장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은 동부지검장이었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면 비난할 거리가 이제 저 김현장 정도인데 근데 그거는 비난할 게 아니죠. 김현장 출신의 김한규 의원, 예, 그건 비난할 건 아니죠. 이소영 의원도 아마 예, 이소영 의원 김현장일 거고. 평가 좋잖아요. 예. 그건 비난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비난할 건 게 없네 그 한마디로 얘기했어.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 왜요라고 여쭤본 게 그런 건데 저도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충원을 드립니다. 네. 정부에 안 좋은 것 같으면. 예. 근데 이 건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겨우 그 정도 이유라면 네.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가 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최종 확정까지요. 본인들이 반성해야 될 일이지 그거는. 비난할 이유가 없어요. 윤석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뭐 오류인가요? 예.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를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서 유죄가 난 건인데 네.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수사했던 사람이니까 안 된다? 예. 문재인 정부는 뭐 오류예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아무 수사도 하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윤석열처럼 하면은 그건 안 되지. 윤석열처럼 하면은 그거는 검찰권 남용이 맞죠. 예.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검찰권을 남용했느냐 안 남용했느냐 이거를 따졌을 때 예. 이게 윤석열처럼 한 게 맞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윤석열 사단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사람입니다.
윤석열이 알겠습니다. 검찰총장 되자마자 이 사람은 검찰 나왔다.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네. 네, 그래요. 네. 아니, 사실관계는 맞춰서 사실관계. 얘기를 하셔야죠. 글쎄 다들. 말이야. 아니, 그리고 네. 또 뭐 사실 대통령 인사 중에 최악은 역시 그 윤석열을 임명한 네. 문재인 정부 때의 그 검찰총장 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네, 네. 그것부터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딴지 게시판에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어떤 수사를 했다는 것만으로 이 사람을 평가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곤란해요. 예. 그리고 여러분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면서 네. 검찰은 윤석열 라인으로 쫙 깔리고요. 예, 이 동부지검 있죠. 네.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했던 네. 이 사람들 다 좌천돼요. 아, 그때 당시 기사 찾아보세요. 예, 문재인 정부에서 이 사람들 다 좌천해요. 그래서 주진우도 이때 좌천되고요. 예, 이 사람은 옷 벗고 나오고요. 그래서 무슨 윤석열 사단에서 이 사람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했다 이거는 이건 사실이 아닌 거예요. 아, 조국당이 그 한찬식 수석 임명에 대해서 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또 입장을 냈고요. 또 검찰 개혁 재헌절 전에 끝내야 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 조국당도 지금 여기에 가세하고 있는 형국인데 검찰 개혁 이제 보안 수사권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법 전쟁이 시작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예. 조국혁신당은 제가 좀 응. 거기에 거대한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네. 조국 혁신당 자체가 조국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네. 단체로 당을 차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뭐 때문에 촉발됐나요, 여러분? 아 몰라요. 얘기해 주세요. 조국 민정수석 당시에 조국 밑에 있던 김태우 알죠? 김태우. 김태우가 나와서 폭로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본인 민정수석일 때 폭로해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또 그랬었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되게 황당하단 말이에요. 저 예. 조국 혁신당의 어떤 스피릿이. 본인 민정수석실에 있던 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사고 쳐가지고 온갖 수사가 시작된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게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망각하죠. 네. 근데 저 같은 인간도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다 기억하고 있다가 네. 왜냐면 난 일관성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 다 펼쳐놓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실패한 민정수석실이었지 않습니까?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예. 저 보안 수사권 폐지는 어떻게 정청래 대표가 주장하는 바인데 이제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 방향은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세요? 전 대통령 말씀에 1.1핵 동의합니다. 이제 아니, 그러니까 아직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 아니요, 신중하게 아니라 저는 그냥 제한적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말씀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어떤 논거도 본 적이 없어요. 아. 경찰은 어떻게 견제할 건데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해준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무슨 범죄 혐의 피해자가 됐는데 네. 경찰이 그걸 봐줘가지고 검찰에 불송치하면 그냥 사건 암장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 그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제대로 답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네. 제한적 보안 수사권이 그러니까 필요하다. 뭐 인지수사, 별건수사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럼 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제한적이라는 수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럼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버렸을 때 다른 수사기관들 어떻게 견제할 거냐에 대한 답을 가지고 와야 돼요. 네. 그게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보안 수사권이든 과거에는 또 검찰 개혁의 거의 뭐 상징과도 같았던 공수처 설치 네. 이 모든 것도 정권이 유지돼야 네, 유지돼야 그럼요. 이게 사실은 빛이 나는 건데 아니 공수처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권이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공수처 완전히 무력화됐잖아요. 보안 수사권 만약에 없앤단 말이죠. 정권 넘어가면은 걔네들은 좋아. 왜냐? 이제 앞으로는 경찰 검찰 두 군데를 상대해야 하는데 무리한 압박을 내려야 하는데 한 군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 엄청 싫어하는 그 수사 기소권이 같이 있는 상황, 공수처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네. 수사권도 있고 기소권도 있어요. 네. 공수처가. 예, 그리고 옛날로 치면 검찰 특수부를 따로 떼놓은 게 공수처잖아요. 그러네요. 예,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보통 검찰의 문제 제기를 할 때는 네. 그 검찰의 수사 기소권과 그 수사 기소권을 둔 특수부가 정적 제거용으로 동원됐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형사부가 그래서 문제 제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공수처는
그 대통령 수사권도 가지고 있는데 네. 대통령부터 줄줄이 수사권도 가지고 있는데 수사 기소권 다 갖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나중에 그 덩치가 커졌을 때 문제가 안 생기나요? 그러니까 이 논리들이 이게 다 뒤엉켜 있다는 거죠. 너무 감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맞습니다. 예, 지금 검찰 개혁론자들 특히 뭐 검찰의 모든 권한을 빼앗자는 네. 사람들, 검찰이 문제가 있는 조직인 것은 분명하고요. 분명하죠. 그렇지만은 그들의 주장은 대단히 선동적이고 또한 앞날을 내다보질 못해요. 정권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대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들은 그냥 정치적 선동에 능한 사람들일 뿐이지 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든지 또 그 한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 진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죠. 불가역적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런 거 없어요. 불가역적인 불가역적 개혁이라는 건 없어요. 왜 없냐면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다음 대선에서 정권이 넘어가면 다 원상복귀예요. 롤백이 가능합니다. 롤백이 뭐든지 가능해요. 다 돼요. 네. 그냥 헌법에 박아놓지 않는 이상 다 롤백이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불가역적 개혁을 하려면 다수파를 설득해야 돼요. 다수파를 설득하고 그 다수파를 설득한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를 다음 뭐 정권이 넘어갔을 때 누가 흔들려고 들면 그 정권 상실하게끔 만들어야 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인식에 의한 개혁인 거잖아요. 개혁을 했으면 그 개혁을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서 이를테면은 그거를 다른 정부에서 흔들려고 들면 이 사람 정권을 상실해서 정치적 부담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 그렇지. 예. 제가 담배를 피거든요. 예. 2014년까지는 사실 식당 같은 데 필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그럼 난리 나잖아요. 네. 그 제도를 바꾸니까 사람 인식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지금 뭐랄까 특정 진영의 스토리, 세계관 이런 걸로 밀어붙이려고 한다는 게 위험한 부분인 거죠. 거짓말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정말 그동안 이자들한테 속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그 표창장 위조 때문에 조국하고 그 부인이 아니었죠. 그 감옥 간 걸로 다들 알고 있었잖아요. 네.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야. 네. 표창장 정도가 아니라 네. 뭐 인턴 네.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증거 조작도 했었고 네. 스펙을 또 조작했었잖아요. 네. 그 조국이 직접. 직접 했죠. 예. 네. 근데 몰라 사람들이 그걸. 네. 몰라 대부분 몰라. 대형 채널들에서 표창장 4년 이거 가지고 뭐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최강욱 의원 왜 유죄 나왔습니까? 그것 때문이잖아요. 조국 사태 네. 때문이잖아요. 아니 근데 하여튼 계속 드리는 말씀은 그게 근데 우리 편이니까 그동안 우리가 비판을 해도 좀 예. 낮은 수위로 비판을 했지 이게 예. 우리 당 아닌 쪽의 사람들이 보면요 네. 어떻게 저런 인간을 품고 있냐라는 그런 지적을 그런 거죠. 듣게 돼 있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면 저희 당에서 지금 이를테면은 그 다수당이니까 국회의장이 나오잖아요. 예. 그 국회의장에 저희 당원 뭐 20%가 반영되잖아요. 예. 그게 얼마나 무의미한 제도인지 아세요? 우리 당이 다수당이 아니게 되면 바로 없어지는 제도예요. 그러네. 네. 우리 당이 다수당이 아니면은 국회의장 뽑을 때 아무 무의미한 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예. 뭐 불가역적으로 매듭 짓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네. 그거는 정권이 유지되고 정권이 지지를 받고 다음 정권 재창출되고 정책 연속성이 생길 때 가능한 일이고 국회의장 20%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계속 다수당으로 선택받을 때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그런 본질적인 면을 같이 이제 봐야 되는 거지. 선명성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친문들이 한 20년 동안 이 기득권을 유지하다 보니까 권력이 영원한 줄 알아요. 네.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외면당할 수가 있어요. 그걸 좀 알아야 합니다. 네. 지금 이 차원에서 지금 비판받는 거를 너무 생경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국민들한테 싸가지 없이 보이면은 우리도 권력을 잃을 수 있구나. 이 교훈을 얻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거 예.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건데 그 사람들은 당연하지가 않아. 저는 뭐가 걱정이냐면 저희는 저희가 못하면은 국민들이 거두어 가는 게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네. 저희한테 권력을 거두어 가고 그 대체제로 쓸 게 저 내란 정당이라는 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국중정하는 마음으로 제발 이제 정권 뺏기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당인도 당인이지만.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중도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도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다시 내란 정당이 집권하는 그렇죠. 일을 막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유 정말 인간들아 영원할 것 같지? 민주당이 극우의 방파제 노릇을 해야 돼요. 그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물론 저는 반대했지만은 막 보수 인사들 빼오잖아요. 계속 예. 정상 보수들을. 예. 그런 부분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그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이 내란 저 극단적인 정당의 구심점에 빨려 들어가게 두면 나라 너무 위험하죠. 그런 해안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